안녕하세요. 연희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오늘 역대급 사연일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항상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예전에 대부론 영상을 보고 저도 사연 하나 보냅니다. 그 영상은 장기간 연체된 사람들의 내용이고 저는 카드 연체 초단기,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연체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으로 사원증을 올립니다. 이분께서 메일로 사원증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인증을 했습니다. 저도 단어를 만들자면 생활비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금액의 10%만 납부하는 리볼빙 여성 연체자가 엄청 많습니다. 체감상 90%는 되는 것 같아요. 카드 연체 및 리볼빙 연체자에게 연락해서 매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분할로 납부받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못 낼 것 같으면 항상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을 말합니다. 여성 채무자가 배우자나 남편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나 유형을 정리해 주셨어요. 자, 1번.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생활비를 아직 안 줘서 못 내고 있다. 두 번째.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생활비를 넉넉히 안 줘서 다음 달에 좀 더 넣겠다. 세 번째.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생활비를 좀 더 주기로 했는데 며칠만 시간을 더 기다려 달라. 결국은 그러니까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돈을 받아서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을 더 끈다는 거죠. 연체 여성분이 솔로일 경우. 자, 첫 번째, 아빠가 용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아서 갚겠다는 거죠. 두 번째, 요즘 단골 멘트. 지금 경제가 다 힘든 시기라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 아, 이런 멘트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내가 시작하면 갚겠다는 거겠죠. 세 번째, 코로나 때 단골 멘트. 코로나 시기라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답변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채무의 시기는 보통 결혼 전에 누적된 카드값이나 결혼 후에 혼수 가전 결혼 비용 카드 할부예요. 결혼 전에는 풀빌라, 호캉스, 와인 파티, 골프, 백화점, 피부과, 다이어트 한의원, 필라테스, 헤어, 해외여행, 동남아 쪽이 아니라 일본, 파리, 미국 등 비싼 곳 등등등. 결혼 후에는 결혼 전에 전체를 포함 플러스 혼수 가전에 결혼식 때 결제한 건 등등등. 결혼 후에도 보면 혼수 가전이 추가된 거 빼고는 비슷합니다. 이유는 사치스럽게 살다가 그 습관을 못 버리고 그대로 할부 플러스 리볼빙으로 묶인 채로 결혼해요. 카드 대금이 1천만 원인데 리볼빙 10%로 납부하면 월 100만 원 정도만 납부인데 이것조차 못 내서 연체자 등록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네요. 그리고 보통 1년 이하는 압류나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전화로 갚으세요 정도 하고 끝나기 때문에 겁도 안 먹고 배우자나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기 힘듭니다. 연체 통지서 우편물이 날아가는 정도인데 일반 우편이라 감춰버리면 가족도 모릅니다.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마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거라 가족에게 들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나 가족의 돈으로 해결합니다. 상환의 방법은 보통 여자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 월 200만 원을 벌고 남편이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돈을 관리한다고 여자가 일부라도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인데 남편 용돈 100만 원 제외하고 본인의 월급 포함 400만 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한 200만 원은 생활비, 고정 지출로 나가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본인의 사치하는 생활, 쇼핑, 여행, 취미, 음식, 데이트. 나머지 100만 원은 저축이나 어디에 썼다는 핑계로 본인 카드값을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고 남편의 월급도 관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연체됐던 거를 계속 갚아나는 식으로 그러니까 물타기를 한다는 거네요. 거짓말을 살짝 보태서 100명 중에 90명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마저도 일을 안 하고 방구석에서 살림한다는 주부는 생활비를 받아서 대부분 카드값을 상환합니다. 그러고는 말하겠죠. 고정 지출이 어쩌고 저쩌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고 어쩌고 저쩌고 부디 결혼 전에 생긴 카드값을 대납해주는 인생을 살지 말고 꼭 결혼 직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KCB 신용조회, 나이스 신용조회 그리고 오픈뱅킹, 토스, 자산조회 확인하고 빚은 있는지 모아둔 돈은 있는지 서로 오픈해서 확인 후에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직자의 사연이다 보니까 뭐 이게 한 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볼빙을 하면 내 카드값 나온 거에 한 월 10%만 내면 되는 건데 그 10%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연체 전화를 받고 독촉을 받는 이런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여성분들이다. 그리고 이게 진짜 어디 급한데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카드 내역서까지 다 보잖아요. 와인 파티, 명품, 여행 이런 데다가 다 써놓고 결국은 이게 밀리고 밀려서 남편이 준 돈으로 조금씩 물타기 하면서 갚아 나간다. 아니면 뭐 아빠가 갚아준다. 이런 이제 결론인 거죠. 지난번에도 이런 사연이 왔었잖아요. 그분께서도 이제 이 연체 추심 쪽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런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변에 이런 여자친구나 지인들이 있다면 뭐 저 친구가 버는 돈, 직장 월급이 뻔한데 어떻게 저렇게 럭셔리하게 뭐 즐기면서 살까? 그냥 집안이 좋은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가 보기에도 서로 카드 내역서를 본다던가 뭐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어떻게 보고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결혼 때까지도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은가 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숨길 수가 있고 결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 남편의 벌어온 돈에서 물타기를 해서 조금씩 갚아 나간다. 그런 식으로 한 2년, 3년을 갚아 나가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티 안 나게 그러니까 내 빚도 다 상환을 하고 그 후에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기서 알아서 내 용돈도 쓰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맞벌이 하면서 두 분 다 아껴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연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대부분이 많고 가정주부도 있고 남편 몰래 이런 상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자분들에게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결혼 전에 뭐 모든 내역서를 떼본다거나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결혼 후에 하도 이런 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산의 내역에 있어서도 서로, 그러니까 문서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게 가치 있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 열어서 로그인해서 보여줘야지 그냥 가져와라 하면 그 화면마저 포토샵으로 조작해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런 사연도 있었거든요. 사람을 함부로 믿기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자리에서 로그인부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게 서로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범죄 그런 확인서, 출입국 내역 이런 것까지 뽑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영역이 있으면 이거는 100% 가정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남자든 여자든 서로 정확히 확인을 하는 거 이 부분이 결혼 전에 꼭 필요할 것 같고 결혼을 한 후에도 뭐 경제권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 해도 다른 배우자가 이 사람이 어떤 내역에 어떻게 지출을 하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서로 투명하게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그냥 이제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쓰고 그냥 생각 없이 다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도 의견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